간밤 상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나온 소비 지표 살짝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안도하며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세 관련한 발언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다물어주면 뉴욕 증시는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 연 이틀 동안 이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요 지표들과 이슈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 뉴욕 지수 확인해 보죠. 소매 판매 지표가 살짝 엇갈리게 나왔습니다만 투자자들은 근원 지표에 더 주목을 하면서 시장에서 안도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은 1% 미만으로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우가 0.85%대 플러스권에서 S&P 500이 0.65%대 상승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M7 기술주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가장 작았습니다. 0.3%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야.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 가운데 테슬라가 5%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보죠. 이날 발표된 건 2월 소매 판매였습니다. 소매 판매 즉 소비자들의 소비 지표를 이야기하죠. 0.2% 전월 대비해서 살짝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0.6%는 소비가 오르지 않겠느냐였는데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헤드라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치라고 할 수 있는 1월 지표도 1.2% 마이너스로 수정이 됐는데요. 수정 이전치는 0.9%였습니다. 즉 1월에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존 나왔던 수치보다 소비가 더 줄어들었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월 소매 판매가 더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플러스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유는 근원 소매 판매에 있었습니다. 컨트롤 그룹의 지수는 1%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코어 지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적인 수준의 소비를 이야기하게 되고 변동성이 적습니다. 예상이 0.2% 상승이었는데 이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1% 소비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전 1월 수치인 1% 마이너스에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점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매수로 가닥을 잡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백악관에서 또 경제 인사의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날은 케빈 헷셋 국가경제위원장이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관세가 반려되는 4월 2일까지 경제에 일부 불확실성은 있을 것이다라고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4월이 되면 투자자들은 우리의 이 상호 무역주의 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4월 이후에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 고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해준 겁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우려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해줬고요. 그러면서도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이 미국 경제 장기적으로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디톡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여전히 합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 강민정의 쌓인 시간, 이전 시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담아 볼 법한 종목으로 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중에 786달러까지 오르면서 A 종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CEO로 이끌고 있는 회사죠. 올해 들어서 주가 13%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됐고요. 또 4분기에 발표했던 강력한 실적이 계속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 투자 그리고 보험 인수 쪽에서 계속 강력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이벤트 GTC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자정을 넘겨서 새벽 2시에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되고요. 내일 방송 시간 이 시간에 정확하게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 투자 의견을 갱신했는데요. 기존 연말까지 목표 주가 $10,000에서 $4,000까지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에서 절반 넘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건데 그래도 현재 주가 $1,943니까요. 현재 가격에 대비하면 연말까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다른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더리움은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분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최근에 정체성에도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코인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같이 약세 추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 섹터 흐름 나타내는 맵입니다. 총 11개 섹터 전부 다 초록불 상승으로 마감한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특히 퍼포먼스가 좋았던 sek터는 이쪽에 있는 필수 소비재,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쪽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면 이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이후에 국제 유가가 장중에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쪽도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M7 기술주들이 혼조세를 보였다 보니까 섹터별 상승, 이 임의 소비재 쪽 그리고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섹터별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1% 이내의 상승불은 모두 켜줬어요. 종목별로 자세히 보면 테슬라가 5% 하락으로 M7 가운데 가장 큰 낙폭 보였고요.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은 초록불도 빨간불도 아닌 상태에서 보합권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0.5%대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 이내의 상승폭, 엔비디아는 약 1%의 하락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 오늘도 빅테크 위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먼저 테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가운데 오늘 5% 가까운 가장 큰 낙폭이 나타났죠. 미즈호 증권에서 전기차 판매 둔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기존 $515의 목표 주가를 $430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에 더해서 아무래도 최근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테슬라 브랜드 가치 훼손을 꼽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지만 향후 5에서 10년 내로는 인간보다 똑똑하거나 인간과 비슷한 이른바 GAI가 등장할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딱히 재료는 없는 가운데서 알파벳 주가 오늘 0.62%의 마이너스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의 지주회사죠. 마찬가지 0.4%대 약세권 거래 보였는데요. 울프 리서치에서 이 메타에 대해서 비즈니스 메시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AI, 즉 메타버스 쪽에서의 적자 감소 가능성도 실적의 성장 동력으로 봤고요. 기존 투자 등급 및 아웃퍼폼을 유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 주식도 확인해 보죠. 넷플릭스 오늘 상승 나왔는데요. 모펫 네이선슨에서 수익 창출 능력을 긍정적으로,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 기존 홀드에서 바이,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텔입니다.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시장이죠. 인텔은 6.8% 급등 나왔는데요. 내부 규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리프탄 CEO가 임명되고 난 후로 30일 이내에 $2,500만 규모의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7% 가까운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어펌입니다. 반대로 4% 약세 보였는데요. 이 회사는 Buy Now and Pay Later라는 대출 서비스, 즉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하세요라는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월마트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였는데 월마트 측에서 이 어펌을 클라르나라는 다른 업체로 독점 공급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4%대 미끄러졌고요. 클라르나는 미국 증시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빅테크 외종목 더 살펴보시죠.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8% 마이너스 기록했는데요. 제약회사입니다. 인사이트에서는 피부 질환 치료제 관련한 임상 3상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 평가 기준은 충족한 걸로 나타났지만요. 실험 참가자 가운데 절반이야 50% 미만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8% 넘는 급락으로 실망 매물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크루즈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4%대 상승 나왔습니다. JP모건 측에서 최근 거시경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긍정 의견을 줬네요. 기존의 홀드 중립 의견에서 비중 확대 아웃퍼폼으로 매수 등급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